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니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양 철학을 전공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신 이근철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많이 어렵진 않으셨어요? 아니요, 뭐 집이 천안인데 지금 천안은 수도권이죠. 네네. 지하철 1호선이 바로 갑니다. 네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고요. 예. 박사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지금 미국 캐롤라인 대학 교수로 있는데요. 그러면 항상 주변에서 그래요. 아니 미국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느냐.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있는 그 미국 캐롤라인 대학 교수가 온라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심, 미국은 물론 이제 온라인 대학, 오프라인 대학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온라인 중심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주로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활용이 좀 유용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네. 교육하면서 대학 강의하면서 또 국민권익위원회 네. 청렴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그럽니다. 네. 교수님 지금 뭐 그 사이버 공간에서 강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사이에 몇 번 본교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예, 실제로 생각, 그랬죠.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뭐 1년에 서너 번은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예. 해요. 코로나 네. 때문에 미국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지만 네. 거꾸로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전에는 이상한 그런 강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네. 의뢰 코로나 때문에 의뢰 그렇게 하는 거 네네. 이해를 줌 많이 강의가 하십니다. 많이 예. 네, 익숙해진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참 좋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여러분들을 또 만나고 이게 화면으로 화상 강의도 하시나요? 예. 네네. 좋은 그런 교육의 시스템으로 또 돌아가서 좋고요. 철학 박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철학은 그 전공하게 되신 계기가 예. 특별히 있으신가요? 좀 특별하면 특별한 편입니다. 네네. 제가 원래 학부에서 행정학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행정학 하면서 행정고시 공부하다가 네. 그 행정고시의 선택 과목이었던 정치학의 매력을 느껴서 아예 행정고시 그만두고 네. 대학원을 정치학을 선택했죠. 네. 그 정치학 마치고 나서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 유학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입시학원에 강의하러 갔었는데 그때 제가 강의했던 게 정치, 경제, 국민윤리였습니다. 거기서 윤리에서 철학에 네. 아주 매력을 느꼈고 그러셨군요. 그러다 나중에 또 단학에 입문하면서 또 거기서 동양 철학에 대해서 또 아주 매력을 느꼈고 네. 그래서 철학을 하게 됐죠. 그러셨어요. 근데 박사님 지금 모습에서는 행정학을 전공하셨으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봤거든요. 행정했으면 네. 공무원 됐겠죠. 네. 잘 어울리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철학이 정말 매력 있는 거죠. 이 철학이라는 것이 삶의 그 여러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멋진 철학 박사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일반인들에게 그 철학에 대한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이렇게 또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예, 그러죠. 네. 뭐 대부분 철학에 대해서 다 아시고 또 나름대로 인생 철학도 다 갖고 계시는데 또 한편 학문적 철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낀다. 이걸 철학인 줄 아시거든요. 네네. 이건 철학이 아니고 문학입니다. 그건 낭만적인 거죠, 예, 이건 그냥? 문학이고 네. 철학은 왜 떨어지는 낙엽과 인생이 관계에 있는지를 논증하는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재미가 없죠. 네. 딱딱합니다. 네네. 논리학이 바탕이면서 생명입니다. 네. 좀 그러면서 또 이제 철학 그러면 크게 학교에서 교과 과목으로 칠 때는 서양 철학이 있고 동양 철학이 있고 네. 서양 철학에 또 시기별로 장소별로 다르고 또 장르별로 관념론, 뭐 합리론, 실존 철학 좀 쭉 있듯이 네. 동양 철학 역시 시기별로 장소별로 다르고 또 유가 철학, 도가 철학, 불교 철학 등등 다르고 네. 많이 다르죠. 네. 근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냥 철학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학 석사하고 한참 후에
철학을 또 다시 했거든요. 네. 그런데 2010년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동네 경로당에 가서 네, 네. 아들 철학 박사 됐다고 자랑하니까 네. 할머니들이 뒷담화처럼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머니는 평생 교회 다니셨는데 아들은 왜 그런가 하나 그러시더래요. 네. 그 시골 할머니들은 다 철학이라면 동양 철학이고 동양 철학은 길거리 가다 잠시 본 철학관 네, 네, 네. 그건 줄 맞아요. 아시고 네, 예, 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철학하면 그거 따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네. 그 대다수의 생각을 어떻게 깨시겠습니까? 실제 따분하지요. 아, 그래요? 따분한 게 이제 사색과 이제 학문이 조금 다른 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는 인생 철학이 있는 반면에 네. 그게 왜 낙엽과 인생이 관계에 있는지를 어쨌든 궁구에 나가면서 논증을 해야 되니까 딱딱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도 말라. 네. 결국 또 수학이 또 논리학의 바탕이고 네. 그런 거죠. 딱딱하죠. 네. 딱딱한데 그래도 현대에서 인문학으로 철학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생활 철학이 돼야 되고 또한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철학. 네. 멀리 학자들만 하는 철학이 아닌 네. 보통 사람도 한 번쯤 다 철학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걸 학문과 인생 철학, 삶의 철학과 연결시키는 거 이게 학자들의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죠. 네. 그러면 지금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인데 그러면 서양 철학을 공부하신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을 공부하신 거죠? 예, 주전공은 동양 철학. 동양 철학이죠. 그러면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의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풍수, 명리, 뭐 관상, 사주 이런 거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예. 저도 풍수, 명리, 관상은 그냥 관심만 있었지 몰랐거든요. 네. 몰랐다가 제가 학위 받고 나서 철학으로 순수 철학으로 강단에서 설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문학의 위기다. 그 정도로 이제 대학에서마저도 좀 찬밥이고 네. 심지어는 뭐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철학가라든지 사학가들이 좀 찬밥이라 하기는 좀 못하지만 조금 뭐 그렇게 네네, 봅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더 하거든요. 그리고 철학 뭐 박사학위를 받아도 강단에 서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순수 철학 강의는 조금 하고 그러다 기회가 온 게 오히려 풍수 명리학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물론 풍수 명리를 강의한 건 아니고요. 풍수 명리하는 분들의 교양을 위한 네. 순수 철학 과목을 유학 도가 쪽을 했었지요. 네. 근데 그걸 하면서 보니까 와 이거 풍수 명리가 대단한 학문이다. 충분히 학문적인 역량이 있고 충분히 자료라든지 옛문이라든지 충분히 있는데 아직 학문으로 좀 뭔가 발전을 못 시킨 네. 잠재력은 있지만은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논리적으로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다. 네. 네. 이것 좀 제대로 정리됐으면 좋겠다. 네. 참 그런 마음이었죠. 네, 저는 지금도 박사님 말씀대로 뭐 풍수라든가 명리, 뭐 관상, 성명어 예. 이런 쪽도 뭐가 좀 학문적으로 좀 정립이 돼서 한 목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고 이분들이 다 보면 뭐 많은 분들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다 모래알이에요. 다 흩어져 이렇게 응집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정립하는 거 학문에 왜 같은 학문을 하면서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할까라는 생각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순수 철학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쪽으로 이제 많은 역할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근데 교수님 명함을 보니까 그 밝은 인문 사회연구소, 예. 네, 그 연구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뭐 글자 그대로 인문학, 뭐 네. 사회학 같이 하고 있죠. 네, 네. 같이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순수 철학도 하면서 또 이제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 전문 강사다 보니까 네, 네. 청렴 사회, 뭐 그걸 위해서 틈틈이 공직 사회에 청렴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청렴 강의 할 때는 물론 이제 풍수, 명리, 사주 등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그렇죠. 특히 학교에서 강의할 때 풍수, 명리 대부분 초심자들보다는 현장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많이 하십니다. 학교에. 네, 네. 그분들한테 꼭 제가 하는 얘기가 동양에게 큰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된다. 나는 사주 풍수는 모른다. 네, 서당계 네. 수준이다. 네, 네. 그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래서 더 사주 명리를 잘 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동양학을 알고 유학 도교를 알아야 된다. 네, 네. 실제 예를 들어서 명리학이라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유학의 한 갈래. 네. 명리학의 고전들이 다 유학자들이 쓴 겁니다. 또 명리학의 기본 이론 중에서 주역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라든지 또 풍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분은 또 도가하신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뿌리를 모르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그것만 강의하게 되면 좀 깊이가 없어진다. 네. 그 말씀하면서 또 강조하는 게 서양학과 동양학이 다르다. 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자꾸 동양학을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다 그냥 서양 관점에 서양 문화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네. 바라는 것도 그런 걸 바라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것도 좀 서양적인 걸 추구하는데 네. 동양학 하시는 분들이 좀 앞장서서 네. 동양학답게 나가자.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게 동양답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학이라면 1 더하기 1은 2다. 근데 동양은 1 더하기 1은 2다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대체로 2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약간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그러죠. 예를 들어 풍수, 명리, 사주, 관상, 성명학 전부 다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하는데 네. 음양오행이 딱 잘라 1, 2, 3 이런 거 아니다. 네, 네. 예를 들어 음과 양.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 하지만은 남자 속에 음적 요소 있고 네. 여자 속에도 양적 요소가 있다. 네. 또 낮과 밤. 낮이 양이고 밤이 음이라 하지만은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낮, 몇 시부터 밤 아니다. 네. 해 딱 뜨면 낮, 해 딱 지면 밤 아니다. 네. 해 뜨기 전에 이미 훤해졌다. 네. 해 딱 져도 아직까지도 훤하다. 네, 네. 그 정확한 그거 아니다. 그 동양에서는 태극 속에 음양이 있고 음이 한마디로 좀 충만할 때 이미 그 속에 양이 잉태되고 있고 네. 양이 충만할 때 이미 그 속에 음이 잉태되고 있다. 네. 이와 같은 동양의 원리를 잘 알고 네. 서양학과 달리 서양이 좀 미세적이고 부분적이라면 동양은 전체적이고 좀 뭔가 융합적이다. 네, 네. 이걸 알고 풍수, 명리, 상담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를 하지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네요. 오랫동안 제가 네. 동양학에 특히 명리, 풍수, 관상 하시는 분한테 바라던 얘기입니다. 네, 네. 우린 여유잖아요. 풍요. 예. 조금 우리 문화 자체가 지금 뭐 음과 양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여유가 있는 그런 문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풍요롭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쓸 때 그래 우리 동양은 이 여유가 있어. 조금 풍요로운 그런 맛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서양의 철학은 정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거라. 근데 설명을 너무 그렇게 잘해주고 계시네요. 제 지금. 전공이니까요. 네. 아,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 교육을 하시는데 예. 주로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럼 그 공무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를 지금 짚어주고 계실 거라고요. 예.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을 가장 예. 많이 해주시고 뭐 계시는지. 청렴 전문 강사는 일단 이제 청렴과 관계된 기본 법들, 네.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 금지법 등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법령 중심으로 하고 네. 또 법과 해설만 하면 또 실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싫어하니까 재미없죠. 네. 제 또 전공 살려서 철학과 같이 연결시켜서 네네. 인생 속에서 실제 공직자로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청렴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네. 단순한 법만 따지는 게 아니고 법의 생활화 네. 또 인문학적 생활화 네. 같이 연결시켜서 관공서 실제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공사라든지 공단까지 다 포함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행정적으로 이제 많이 강의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 학부에서 행정한 그게 바탕이 좀 법률적 바탕이 많이 네, 되죠.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앞에 내가 이런 강의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없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밑바탕에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조금 그러진 않고 뭐 학부 생활 때부터 어찌 보면 이런 걸 꿈꿔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고시 공부하다가 네. 그것도 절에서 공부하다가 아, 불경 보고 불교 철학 보고 심취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때 그쪽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조금 이제 뭐 말씀드릴 시간이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네. 이제 하숙을 하다가 절에 공부하러 들어갈 때 하숙집 아주머니가 이제 절에 들어가면 가면서 가는 길에 먹으라고 계란을 삶아준 게 있었어요. 그걸 그냥 하숙집 방에 두고 공부하러 갔던 거죠. 네, 네. 그래서 한 달 절에 공부하다가 다시 하숙집에 잠시 이제 돌아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달 동안 절에서 공부하면서 고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불경 보고 반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밤에 사색도 하고 뭐 밤에 막 걸으면서 산꼭대기도 올라가고 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았다 한 게 모든 건 하나다. 이런 걸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네네. 깨달은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큰 마음을 먹고 하숙집에 돌아와서 문을 여니까 한 달 전에 하숙집 주인이 준 그 계란이 썩어서 구더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딱 보는 순간 모든 건 하나다. 먹어봐라. 음. 못 먹었대요. 그렇죠. 제가 먹었으면 원효대사 됐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철학은 그때 정치학을 먼저 선택했었죠. 네. 정치학하게 된 것도 정치학이라는 학문에도 좋아했지만은 사회과학답다. 또 정말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를 바르게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정치학을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게 오늘 지금까지 뭐 철학을 하고 있든 또 공직 뭐 교육을 하고 있든 네. 그게 마음의 바탕이 된 것 그럼 같습니다. 박사님 그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그게 학부였고 네. 또 그보다 또 더 훨씬 전에 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2010년이라 했으니까 네. 한참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공부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골 살았지만은 어머니가 좀 신식이었습니다. 네네. 일제강점기 때 외삼촌이 일본 유학 가실 때 어머니도 같이 갔다 오신 분이 돼서 네. 그 신식인데 제 어릴 때 어머니가 제한테 부를 때 이 박사라 불렀었어요. 아. 그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서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 없어서 네네. 결국 한 게 박사학위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고 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그 해안을 보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우리가 박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근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왜 어머님이 저보고 이 박사를 했을까? 이 대통령 해줬으면 지금쯤 더 훌륭한 사람 됐을 건데 그 생각답니다. 네. 앞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께서는 2010년 전에 2010년대의 그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 1990년대 쪽에서는 그때쯤 공부를 했던 그 시기에는 한우물을 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가지에 올인해서 열심히 성공해서 정말 한 가지 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박사님이 공부할 그 시기에는 다양한 학문들을 아울러서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내가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떠세요? 박사님 생각에 나는 지금 이 정도면 뭐 잘 살았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살았고 성공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연과 필연이 좀 융합된 것 같은 게 제가 원해서 가기도 했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처음부터 그 많은 게 지금 와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다. 네. 그건 많이 느껴지죠. 그건 잘 해오신 거네요. 잘 해오시고 뭐, 앞으로도 이제 예. 하실 일이 예. 많이 남아 있지만 예. 잘 해왔다고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네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지금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방송국하고도 이제 좋은 인연이 돼서 네. 자주 뵙기를 제가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사회연구소 밝은 인문 사회연구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 청렴 강사 쪽으로만 활동을 하시는 건지 예.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또 예. 하고 계시는지. 청렴도 같이 하면서 인문학, 사회학에 대해서 강의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를 올리기도 하고 또 학교 연구소에 관한 뭐 좀 연결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죠. 네. 그럼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이 남아 있으시죠? 예. 정말 하고 싶은 건 많습니다. 네, 그 흔히 얘기하는 뭐 버킷리스트라고 하나요? 예. 뭐 그렇게 일단 메모를 다 하고 계십니까? 그 메모는 안 했는데 머릿속에 젊었을 때부터 해왔던 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버킷리스트처럼 맞아 들어갔구나. 네, 그러시죠. 내가 그때 꿈꿨던 게 실제로 그렇게 했었구나. 네. 그걸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 3년 후에 박사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나요? 크게 지금 가는 길보다 다르진 않을 겁니다. 역시 학교 강의하면서 공직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 이제 깨우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뭐 사회학을 통해서 국민들이 좀 더 바른 생각, 바른 행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계속 추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캐롤라인 대학의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면대면 강의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그 화상 강의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기 하지만 그 청렴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 요즘은 왜 그 뭐 설문조사, 예. 막 피드백 이런 것도 받잖아요. 예. 그런데 주로
박사님이 강의를 하고 나면 주로 어떤 피드백을 많이 그 받으시는가요? 피드백은 이제 공직자들이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네네. 청렴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그쵸, 청렴연수원으로 바로 갑니다. 네네. 바로 가서 총점만 저한테 소개해 주지 네. 내용은 소개를 안 해서 저도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점수가 꽤 높겠죠? 잘 나오는 편에서 갑니다. 네네. 근데 그럴 것 같습니다. 비대면을 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분들이 안 들으면서도 틀어놓기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좀 아쉬운 면도 있긴 있어요. 지금 그 캐롤라인 대학에서는 어떤 강의를 주로 하고 그 계시는지? 동양철학, 거긴 동양철학. 육아 도가 철학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육아 도가. 예. 그럼 그쪽에서 그 수강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수강자들도 다양하죠. 그냥 이제 좀 젊은 층에서 학문 그 자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직장 다니면서 교양을 넓히고자 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철학을 전공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공과 관련 있는 네, 그런 네. 분들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네, 다양한 네. 편입니다. 그 한 번 강의를 하면 수강자는 얼마나 같이 하고 수강자는 좀 차이가 많죠. 몇십 명에서 대학원 과정입니다. 네네. 대학원 과정이라서 이제 몇십 명일 때도 있고 더 될 때도 있고 한데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하고 제일 큰 차이가 강의와 강의 외적 요소가 네. 1대3의 비율을 둡니다. 아, 강의를 1시간 듣는다면 강의 이외의 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걸 3시간짜리 정도의 과제를 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직접 강의 듣는 것보다 과제를 제출해서 과제를 체크하고 그걸 통해 피드백 해주고 하는 시간들이 더 많죠. 근데 그 과제가 뭐 과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십니까? 과외도 하는 게 미국 학풍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공자들이 뭐 교양 과목으로 들어오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예. 아니면 필수 전공이다라고 해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예. 것 같은데요. 네. 교양적이지만은 실제 필수 전공처럼 교과목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다행입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꼭 기본을 알아야 된다. 네, 그런 필수로. 얘기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뭐 면대면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수님한테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네들에게 또 교수님은 어떤 박사님으로 기억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공무원들 강의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 결과를 저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는 미국 경우는 이제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네. 학생들이 선생도 평가하고 네. 또 선생이 학생을 평가하고 네. 평가한 걸 또 선생들한테 보여줍니다. 네, 네, 그걸 맞아요. 봤죠. 네. 뭐 종종 5점 만점에 5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주관적인 거는 좋은 말만 쓰지요. 네. 좋은 말만 쓰고 뭐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은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만나서 좀 더 학술적인 토론하고 싶다 이런 네. 것도 건의 아닌 애교도 들어오고 뭐 그런 맞아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 그냥 오프라인에서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예. 호흡하면서 하는 것들을 많은 수강자들은 아마 원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의 그 역병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게 시기가 빨리 지나가서 면대면 강의도 하러 예. 미국에도 좀 갔다 오시고 이러면서 활기찬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더 바라는 거는 네. 한국의 철학가들이 지금 다 힘들어 하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풍수 명리 중심의 교과목들이 지금 여러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찌 보면 철학과 명리 풍수 등이 다르다 할 수도 있지만 명리 풍수 관상 성명학 등의 바탕이 네. 동양 철학이니까 맞아요. 어찌 보면 동양 철학의 새로운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면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더 좀 이제 지금 시작은 됐지만 여러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네, 네. 이게 좀 더 학문화 쪽으로 나아가서 발전하기를 더 바라는 마음이 네,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모든 학문들이 학문적으로 접근이 돼가지고 그 같이 공부하는 이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우리 유림 방송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철학 박사이신 이근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